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이 정미면 사관리 주민들의 동의 없이 송전탑 교체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무분별한 축제 예산 편성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을 가득 메운 각종 간판의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 밝혀졌습니다. 창롱문화제 시기에 맞춰 시청 앞에 야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이 야시장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당진의 명품 브랜드 헤나루사를 알리기 위해 프로농구단이 당진에 방문합니다. 법률 상담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이동상담에 나섰습니다. 고장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기 위해 충남 당진학 2기 강좌가 열렸습니다. 5년을 끌어온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의 운명이 한 달 뒤면 결정됩니다. 제20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실무자 검토 후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신지입니다. 18일 이른 아침부터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 때문인데요. 한전 측과 주민들의 대립이 심해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당진. 정미면 사관리에 위치한 신당진 변전소 부근 345kV 신당진에서 태안화력 선종교체 공사를 두고 또다시 주민들과 한전이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주민 설명을 충분히 하고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사를 시작을 하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나다 이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와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때서부터 이 조직적인 시위를 하자, 반대를 하자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한전이 사관리에 위치한 4대의 345kV 철탑에 있는 전선을 교체해 이 위치를 바꿔 대형 규모의 2대의 철탑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전이 모든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할 사전 설명이 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주민들만 모아놓고 통보식에 설명을 한 한전. 그마저도 모인 인원이 동의하지 않자 주민들 몰래 공사를 강행하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돼 3일 동안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리면 다 핑계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미리 와서 마을회관에서 어른들 모시고 설명 못한 거는 정말 제가 잘못했고요. 분노한 주민들은 18일 오전 8시부터 변전소 철탑 기초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전서 수요일 날까지 않고 오늘부터 일을 한다고 분명히 한전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장님들아 물어보니까 그러고 안 했게요. 그런 것도 잘못이지. 3일 내에 혐오시설을 하는 거지. 한번 세워놓으면은 대대로 이게 어르신들 말고 우리까지도 미리 좀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하지. 지금 당장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잠시 쉬어요. 쉬어서. 한전은 정부 계획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공사를 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이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은 지중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는 여기에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고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송전탑으로 인한 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 주민들과 한전 측의 대립은 더욱더 양극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당진시가 무분별한 축제 예산 편성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민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가 무분별한 축제 예산 편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삽교천 조개구이 축제와 남이흥장군 축제의 경우 각각 예산이 4천만 원 이상으로 시민 열세가 낭비되는 축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에 열리는 남이흥장군 축제의 경우 황공행렬의 예산만 해도
3,200만 원에 이르며 다음 날 19일 추모 기념식에는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민 열세가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다음 달 4일에서 5일에 개최되는 제10회 삽교천 조개구이 축제에는 무대 행사비 2천만 원을 비롯해 불꽃놀이와 기타 비용으로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의 시 보조금으로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 앞으로 지자체장과 일부 시 도의원들의 생색내기식 축제 행사에 시민 열세가 더 이상 투입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AB 뉴스 오다솜입니다. 도심을 가득 메운 각종 간판의 절반 이상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규격만 맞다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소상공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 시내 번화가의 한 건물. 크고 작은 간판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불법 간판입니다. 설치 전에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규격만 맞는다면 허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크기가 5제곱미터가 넘는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허가받지 않은 간판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간판을 뗐다 붙였다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한 개당 수십만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이 비슷해 2009년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전국에 526만여 개의 간판 가운데 53%가 불법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규격 간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정과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상록문화재 시기에 맞춰 당진시청 앞 공터에는 야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소음공해 유발과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지만 당진시의 안일한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당진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입니다. 당진시청 앞 공터에 상록문화재 기간에 맞춰 야시장이 들어서면서 미흡한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2014 시문상록문화제를 앞둔 지난 17일 당진시청 앞 공터에는 몽골 텐트 50여 개가 불법으로 설치됐습니다. 시청 앞 공터 이곳 야시장에는 각종 음식점과 주점을 비롯해 각설이 공연장 그리고 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해 영업에 나섰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청 앞 공터는 개인 사유지인데다가 행사 때마다 야시장 상인들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불법 야시장이 들어와 며칠씩 임의 사용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달리 손을 쓰지 못하는 당진시의 안일한 행정에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편 야시장에서는 불결한 위생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해 술과 함께 판매하는가 하면 하천으로 오폐수의 무단 방류도 우려됩니다. 또 각설이에 공연장이 설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은 밤낮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JA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의 명품 브랜드 헤나로사를 알리기 위해 프로농구단이 당진에 방문합니다. 바로 LG세이커스와 전자랜드가 20일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프로농구 시범 경기를 여는데요. 이날 경기는 무료 입장이다 다양한 경품 행사까지 열려 당진 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농구 팬들이 당진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으로 보도합니다. 20일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LG세이커스와 전자랜드의 프로농구 시범 경기가 열립니다. 이번 초청 경기는 당진의 명품쌀 헤나루를 알리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당진시와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이 지난해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열리는 경기입니다. 프로농구가 창단된 이래 인구 20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 시범 경기가 열리는 것은 당진시가 처음으로 이날 진행되는 시범 경기에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경품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어 당진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은 지난 2013-2014 시즌 정규리그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헤나로사를 먹고 우승했다는 소문이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4-2015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도 LG세이커스의 창원 홈경기가 열리는 날을 이용해 헤나로사 판촉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 상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물론 장애인 시설과 산간벽지 등을 직접 찾아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진시청에서 법률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원스톱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진시청 1층 주차장에서 이동상담 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법률상담 버스는 전국의 법률서비스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정 분쟁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영세민이시거나 아니면 농업인, 장애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상담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법 공부할 때 미처 이제 그 사회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랑 좀 접할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 당진 전통시장에서 이동법률 상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평소에 법률 상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과 장애인 시설, 그리고 상암벽지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JAB 뉴스 오다솜입니다.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당진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애양심을 키우기 위해 충남 당진학 제2기 강좌가 열렸습니다. 지난 제1기 강좌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번 2기에도 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는 지난 7월 16일 남부지역에 제1기 충남 당진학 강좌를 개설해 뜨거운 인기를 얻은 데 힘입어 18일 제2기 강좌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충남과 당진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민에게 정체성과 자긍심, 애양심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충남 당진학은 지난 제1기 수강생이 60명을 넘긴 데 이어 이번 제2기 수강생도 60명을 넘겨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강식 강의를 시작으로 당진의 지명과 당진 문화유적 탐방, 당진의 상록수 정신 등의 주제를 갖고 12월 18일까지 이론 수업과 현장 학습을 진행합니다. 한편 당진시는 당진학에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매우 높아 앞으로 당진학을 통해 시민들이 내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당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애양심을 키울 수 있도록 강좌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5년을 끌어온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의 운명이 한 달여 뒤면 결정됩니다. 환경부가 곧 환경영향평가 보고에 대한 최종 검토에 착수하는데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충청남도와 사업자 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2009년 11월 고시된 가로림만 매립계획 유효기간이 앞으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매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동의하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하지만 반려하면 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매립계획을 다시 세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지자체인 충남도는 사업자 측이 낸 5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도 79개 조항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지락과 서식생물의 대량 발사가 우려되는데도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반면 사업자 측은 1차 보고서에 비해 충남도가 지적한 조항이 251건에서 크게 줄었는 도 문제점만 지나치게 부각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곳은 충남도와 서산, 태안지자체 3곳과 국무총리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기관 4곳입니다. 환경부는 평가서가 다 들어오면 다음 달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가며 동의와 반려, 조건부 동의 등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내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한 주민 찬반이 워낙 팽팽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제20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우승을 위해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당진시 체육회는 그동안 종합 우승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우승도 좋지만 선수단 모두가 큰 부상 없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당진시 장애인 체육회는 제20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결단식을 갖고 종합 우승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 이중섭 체육육성과 과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홍성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19개 종목의 32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며 선수단은 지난 4일부터 상대팀 전력 분석과 함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력 강화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당진시는 충남 지역 장애인 체육 동호인들의 실력을 겨루는 대회인 만큼 선수와 임원,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 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충북도와 세종시가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실무자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6일 세종시청에서 제25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4개 시 도지사는 충청권 발전을 위한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과 충남 보령에서 경북 울진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교환 방안 루트 관광상품화 등을 채택했습니다. 당초 추가 논의 과제로 선정됐던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 안건과 관련해서는 충북도와 세종시 실무자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최종 공동 결의문에서는 삭제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행정협의회 공동 결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2,527억 원을 투입해 해당 노선을 복선화하고 정거장을 현재 6개에서 11개로 늘리는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도는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흐리고 밤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진 지역 14도에서 27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산, 예산, 세종 지역은 13도에서 27도 사이 기온 보이겠고 부여, 청양 지역은 최저 기온 12도, 최고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금산, 논산 지역은 11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바람이 꽤 차가운데요. 아침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부 내륙에서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출근하시는 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